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 강의를 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나머지 정리는 나눗셈을 하는 데 있어서 저번에 다항식의 연산의 나눗셈 편에서 얘기를 할 때 다항식은 나눌 때 숫자를 나누는 방법과 똑같이 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나눠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직접 나눌 때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를 나누는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머지 정리까지 넘어오면 이제 다항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다항식을 다루는 이런 식은 일단 문제 자체를 쓰는 것부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게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그렇더라.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기 있는 이 나머지만 알고 싶기 때문에 이 나머지를 조금 더 빨리 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게 나머지 정리예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일단은 어떤 식을 한번 나눠봅시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라는 식을 한번 나눠보면 이거를 x-2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는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2x 플러스 1 하고 나머지가 8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써보면 여기 있는 이 원래 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라는 이 식은 이것 곱하기 요거 x-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라는 식 더하기 나머지에 해당하는 8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 뒤에 있는 나머지 8을 여기 있는 이 몫을 계산을 하지 않고 아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이 나눗셈에 관련된 이 식이 항등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항등식이면은 항등식에서 우리가 두 개를 했어요. 미정계수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양변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하는 수치대입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개수를 비교를 해서 서로 양변에 해당하는 해당 차수의 개수가 같다를 이용하는 게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앞에서 했을 때 항등식에서는 개수비교법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여기서 수치대입법을 좀 많이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수치대입법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양변에다가 x 대신 2를 대입을 해요. x 대신 2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왼쪽에 있는 식은 일단 조금 있다가 일단 먼저 합시다. 3 곱하기 2 더하기 6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x 대신에 2를 집어넣게 되는 순간 그냥 0이 돼요. 그러면 0에다가 어떤 식을 곱한 여기다가 물론 x 대신 2를 대입을 해야겠지만 어떤 식을 곱하든 간에 무조건 다 0이 되겠죠. 이 부분은 0이 됩니다. 더하기 나머지의 8에 해당하는 이 8이 남게 될 거예요. 이거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이 해당 1차식 어떤 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숫자를 왼쪽에다 집어넣으면 바로 나머지가 나온다 라는 것이 이 나머지 정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그 원래 있던 이 다항식 fx라는 놈을 x 대신 여기 있는 알파 이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숫자를 집어넣은 식이 나머지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머지 정리는 마찬가지로 이 앞에 x의 앞에 개수가 붙어도 그 전체 1차식을 0으로 되게 하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었을 때 전체가 0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고 하면 나머지를 구하라. 나머지를 구할 때 여기서 1번은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을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이거를 일일이 하면 힘드니까 요거를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정리를 우리가 방금 배운 거죠. 이거를 fx라는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차식 x는 x가 0이 되려면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전체 식이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머지를 구할 때 x 대신에 0을 집어넣은 숫자, 그러면 0, 0, 0, 8. 그래서 남는 숫자는 x가 들어간 부분이 다 0으로 빠지게 되니까 상수항 부분인 8만 남겠죠. 이렇게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해보면 fx가 x, 요건 위에 썼으니까 쓰지 맙시다. 여기서 x 대신에 여기 있는 x-1이라는 식이 0이 되려고 하면은 x가 1이면 되겠죠. 그래서 x 대신에 1을 집어넣은 식, 1의 세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빼기 2 곱하기 1 더하기 8을 계산을 해준 나머지 식이 답이다. 하나, 둘, 6, 9에서 6을 빼니까 3.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대입한 이 식은 원래 식과 똑같은 식은 아니고, 원래 식은 x가 들어간 식인데, x가 들어간 식이니까 뭔가 좀 x의 값에 따라 가지고 값이 변화하는 식이죠. 근데 밑에 요 0과 2를 대입하게 되는 순간부터 원래 식과는 다른 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한 번 더 한번 생각해주면, 이렇게 전체를 홀랑 지우고 괄호 3번까지 해볼게요. 괄호 3번은 이 원래 식인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는 식을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전체 식이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x 대신에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할 때는 저번 시간에 뭐다? 대입할 때는 계산하지 않고 대입만 한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8,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서 1,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8이 남겠네요. 여기는 약분이 되니까 1로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1이 서로 사이좋게 안녕이 되겠네. 그러면 8 빼기 8분의 1만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8분의 64 빼기 2를 계산을 한 8분의 63이 답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나머지 정리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때 이 전체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놈을 원래 식의 x 대신에 집어넣는다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인수정리는, 그 옆에 있는 인수정리는 뭐냐? 인수정리는 이 나머지가 0이 되도록 하는 놈을 가지면 그것을 1차식으로 인수를 간다 라는 식인데, 이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fx라는 놈이 1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아까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0이다 라고 이렇게 꽉 묶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수정리는 여기서 fx에다가 x 대신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0이다 라는 요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여기서 이 1번과 2번이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배울 집합 과정에서 이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게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 나눠 떨어지면 이거다. 그 다음에 이거면 이거다. 라는 식으로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 이거를 우리가 2학기 때 배우기 때문에 요거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따로 쓰게 돼요. 근데 결국은 한 가지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관련된 문제를 하나를 풀어보면, 인수정리니까 요거는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놈을 인수로 갖는다. 이니까 전체 fx에 해당하는 이 다항식 이거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에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요 전체가 0이 되도록 하는 x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2를 계산을 했을 때 대입할 때는 대입만 한다 가 되고, 요 인수정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입을 했을 때 값이 0이 된다 라는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fx의 식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인수정리를 사용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k 값을 구하면 된다. 이거는 8 더하기 4k는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2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정리를 활용한 좀 복잡한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실력이 팍팍 느는 게 제가 지금 봐서도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단계 더 나아간 문제를 생각을 해볼게요. 요 다항식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몫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8이고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fx를 마찬가지 방법으로 x-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4이다 라고 할 때 이 두 개의 식을 이용을 해서 fx를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뭔지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이 나머지를 구하라.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 몫인 qx는 몫은 쿼션트를 쿼션트의 q를 따와서 q를 보통 쓰는데, 여기 위에 있는 몫과 밑에 있는 몫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다른 숫자, 다른 식으로 나누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q와 q'이라는 식을 썼는데, 이거는 여기 해당하는 이 q 어쩌고 q 어쩌고는 이거는 안 중요해요. 여기는 어차피 이거를 없애놓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나머지 정리를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 나머지만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 앞에 해당하는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f-2는 마이너스 8이다 라는 이 조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x를 2를 대입을 하면 앞에 있는 1차식이 0이 되니까 x 대신에 2를 대입을 하면 f2라는 숫자는 결과적으로 4가 나온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식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의 차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 몫에 대한 차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fx의 차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의 차수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다? 네, 그렇죠. 나머지의 차수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1차식 이하예요. 그래서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2차식 이하니까 될 수 있는 후보가 2차식으로 지금 나눈 이 현재에서는 1차식이 되거나 상수항이 되거나 아니면 0이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이쁘게 표시를 하는 방법이 뭐다?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는 형식으로 표시를 하면 이거를 a가 0이면 상수항, 또 a, b 둘 다 0이면 0, 또 a와 b가 뭐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되게 되면 1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준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바로 위의 식에다 양변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해당하는 이 부분은 계속 깍두기가 돼서 0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로 되겠죠. 근데 이게 아까 위에 있는 조건에 대해서 뭐다? f-2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은 똑같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2a 플러스 b는 4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문자 2개, 식 2개. 그럼 끝났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 두 가지 식을 연립을 하면 a 값과 b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는 앞에서 했던 다항식의 사칙연산이 복잡하니까 좀 더 간단하게 나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가 나머지 정리, 또 좀 더 간단하게 인수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알아본 게 인수 정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한 좀 더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